자, 수두입니다. 수두는 우리 아주 가려워요. 모든 피부 발진 관련된 전염성 중에 가장 가려워요. 너무너무 가려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4살 된 하나는 긁지 마라고 하더라도 몸에 손이 저절로 가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가렵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아무래도 수두 간호는 요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간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수두 예방접종 한번 해볼까요? 수두는 우리 딱 한 번만 맞으면 되죠. 원샷 원킬 12에서 15개월 이때 딱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우리 이거 접종이죠. 수두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수두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수두 걸려서 자꾸 긁을 겁니다. 1번 수면 유도제 재워버린다.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2번 3번은 보호대가 나옵니다. 보호대는 처음에는 우리가 보호대 말고 그냥 장갑 있죠. 아이 장갑 같은 걸 껴줘요. 왜냐면은 손발톱이 굉장히 균이 많으니까 이거를 짧게 깎거나 도저히 안 되면 장갑을 씌우는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억제시키는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근데 장갑 보호대는 누가 착용하는 거예요? 이거 장갑 아니에요. 장갑 보호대는 대표적으로 성인이 가렵다 아니면 코에 줄 있죠. 코위관을 뽑으려고 한다든지 몸을 긁으려고 한다든지 성인이 착용하는 보호대고요. 우리 아동이 착용하는 보호대는 팔꿈치입니다. 10번에는 정답이 3번 맞아요. 우리 아동이 긁으려고 우리 4살이니까 아동이잖아요. 긁으려고 한다든지 우리 수액 바늘을 빼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는 보호대가 팔꿈치 보호대 맞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쓴 약을 발라준다? 이거는 뭐 잘못됐어요. 그쵸? 손가락 아니고 오히려 우리 가렵지 말라고 칼라민 로션을 환부에 콕콕 찍어 바르죠. 그쵸? 그리고 호디블로 전신을 감싼다. 호디블로 전신을 감싼 거 우리 아가들 우리 나중에 검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감싸는 거라서 보통 움직임 제한하고 보호대는 아동은 팔꿈치 보호대, 긁으려고 할 때는 팔꿈치 보호대가 됩니다. 그리고 칼라민 로션도 발랐고요. 우리가 목욕 같은 것도 어떤 거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가렵기 때문에 이제 전분까지 써야 돼요. 옥수수 전분 이런 거 있죠. 전분 목욕 아니면은 뭐 황산 마그네슘 이거를 풀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조수 있죠. 중조수를 푼다든지 미온수도 우리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가려울 때 너무 가려운 질환이 수두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완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2번 가볼게요. 12번은 아무래도 우리 노화에 따른 변화, 우리 노인간호에서 노화에 따른 변화는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노화에 따른 변화에서 어떤 쪽의 변화냐면 청각, 후각, 미각, 시각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눈, 코, 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든 기관의 감각들도 점점점 노화가 되면 좋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간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각도 잘 어때요?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색 구분 능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1번 주변 환경이 색이 막 비슷비슷한 동색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슷한 동색이라면 하면 그런 거 있죠. 뭐 파란색, 하늘색, 남색 이런 거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색깔 하셔야 돼요. 이거를 대비색이라고 하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초록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비색을 적용하셔야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옷도 보시면 되게 화려해지죠. 그러면은 이런 무채색 좋아요? 아니요. 무채색도 검은색, 회색 이런 거보다는 약간 채색이 있는 거, 유채색이 좋고 동색보다는 대비색 이렇게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욕실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게 턱욕을 제한한다. 오히려 통목욕이라는 게 욕조의 안에서 하잖아요. 그게 더 좋아요. 서서 하는 것보다 욕조 괜찮아요. 2번은 틀렸고요. 3번 창문으로 빛이 너무 들어오면은 눈부심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우리 백내장 증상 중에서도 눈부심이 커지잖아요. 노화가 되면은 눈에 백내장 가능성도 높고 눈부심도 심해지기 때문에 빛을 가득 들어오지 말고 커튼 같은 것들로 좀 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대화 나눌 때 아무래도 대화가 힘든 이유가
귀 청각이 점점 떨어지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노화가 돼서 오는 거를 노인난청이라고 하잖아요. 노인난청의 특징은 가장 먼저 고음이 잘 안 들려요. 고음 장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음으로 대화하지 말고 좀 처음에 대화를 할 때 저음으로 말하는 거. 분명하게. 좋은데요?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4번. 미각 떨어집니다. 그럼 미각 떨어진다고 특히 어떤 미각이 떨어지냐면 뭐 신맛, 뭐 우리가 쓴맛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어떤 맛이 점점 떨어지냐면 단맛이라든지 그다음에 짠맛 있죠. 그 기능이 떨어져요. 정말 맛있는 맛이죠. 오히려 어떤 맛이 느냐면 시고 쓴맛은 또 늘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달고 짠 게 미각이 떨어진다고 더 막 짜게 넣어주고 이러면은 고염시키는 우리 노인한테 안 좋잖아요. 고혈압 가능성도 있고 우선은 저염으로 하시고 너무 고염으로 한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미각 저하는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자, 이번에 환자가 어디가 많이 다치게 됐냐면 두부라고 하는 게 머리 쪽이죠. 머리 쪽의 외상, 뭐 뇌진탕일 수도 있고요. 두개골이 골절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환자를 간호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머리가 다쳤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뇌가 있고 또 뇌가 있으면 그 밑에 우리 뻗어져 나가는 척수가 있는데 뇌랑 척수를 이렇게 감싸는 막들이 있죠. 우리가 이거를 뇌수막, 뇌척수막, 뇌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뇌막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뼈가 또 감싸고 있죠. 머리 쪽에 두개골. 그러니까 머리가 손상되면 뼈가 부러지면서 여기가 찢어지기도 해요. 뇌막이. 아니면은 그 두개골이 깨지고 하면서 혈관이 터져 가지고 여기 피가 고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머리가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압이 올라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뇌압 상승을 우리가 잘 간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뇌압 상승을 빨리 저하시키는 거. 뇌압 올라오는 걸 빨리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간호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뇌압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아야 되기 때문에 뇌압 낮추는 자세도 있어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뇌척수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력으로 좀 내려갈 수 있어서 살짝 우리가 한 20도에서 30도라고 할까요? 이 정도 좀 올려주는 것도 뇌압을 낮추는 자세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반자위라고 해서 호흡에 좋은 자세, 분비물 배출, 오로 배출에 좋은 자세, 뇌압 낮추는 자세라고도 봐도 돼요. 그래서 상체를 좀 올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휴식 같은 거 잘 봐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막 머리를 흔들거나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해볼 텐데 머리, 수시로 체위 변경을 한다는 게 옆으로 엎드리고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머리가 자꾸자꾸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곤란해요. 체위 변경은 아무래도 좀 상체 좀 올려주고 머리는 고정하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보호대를 한다? 아니요. 혹시나 뭐 환자가 두부가 머리가 다쳐서 만약에 좀 선망이 있어서 크게 막 흥분된 행동을 보인다던가 뭐 만약에 경련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머리가 다치게 되면은 뇌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예방적으로 하는 건데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의식 상태와 의식 잘 봐야죠. 활력 증상 잘 본다. 맞죠? 응. 의식 자꾸자꾸 관찰하시고 우리가 뭐 동공 반사라든지 대광 반사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반사를 확인하면서도 의식도 보고 활력 증상, 바이탈 사인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맞아요. 그다음에 경련 예방 위해서 아니요. 경련은 예방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련이 나타났을 때 쓰는 거죠. 이거 잘못됐어요. 그리고 머리를 낮춘다는 게 머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면은 압이 더 올라갑니다. 압상승을 유도하면 안 되죠. 머리를 차라리 올려야 되죠. 그쵸? 2~30도 정도 상체를 좀 올려주는 거 그게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맞는 말이 3번밖에 없어요. 의식을 잘 관찰하고 동공 크기, 빛 반사, 그리고 상체를 조금 올려주는 거. 의식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0번 임신 시 생식기의 변화 중 혈주경에 나타나는 굿될 징후가 나타나는 부위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는 내 생식기 변화 중에 하나고요. 임신했을 때 내 몸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느 구변의 변화에 따라서 징후 이름이 달라져요. 지금은 팔주경의 굿될 징후. 그러면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여기 자궁이 이렇게 있어요. 자궁. 내 생식기 해볼게요. 자궁, 그 다음에 난소,
그 다음에 난소와 이렇게 자궁을 이어주는 관을 우리가 자궁관이라고 하죠. 자궁관, 좌우에 난소, 그 다음에 표주박을 좀 엎어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모양을 자궁, 그리고 여기 자궁에서 뻗어져가는 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내생식기, 여성의 내생식기 네 가지가 난소, 자궁관, 자궁, 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궁에 보시면 여기 입구 있죠. 여기 입구. 질과 이렇게 딱 시작하는 자궁의 이 입구를 뭐라고 하냐면 경부라고 해요. 자궁 경부. 그러면은 여기 보면 자궁의 저기 윗부분에 이렇게 바닥 부분이 되어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궁저, 자궁저부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자궁도 이렇게 위치에 따라 되어 있고, 그러면 임신했을 때 내 몸의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임신을 하게 되면 우선은 그 혈관 같은 것들이 많이 재배치가 일어나요. 특히 우리 임신했을 때 혈액량도 많아져요. 그리고 이 주변의 혈관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여기 질에 모여요. 전부 다 혈관. 혈관들이 이쪽으로 다 재배치합니다. 그럼 혈관 안에는 혈액이 있죠. 그럼 혈액도 많고 이렇게 재배치가 이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래 질의 색깔이 핑크빛이었다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많이 모이니까 이 색깔이 조금 자색을 띱니다. 이거를 조금 우리 과일 중에서도 체리 있죠, 체리. 체리색, 자색 고구마 체리색.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질이 이렇게 혈관이 많이 재배치가 일어나고요. 혈관 속에는 혈액이 많잖아요. 이 안에는 또 혈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부드럽다. 그래서 질의 변화 먼저 해보자면 혈관이 이쪽으로 재배치가 일어나서 색깔은 체리색, 자색, 그리고 부드러워진다. 이 징후를 가리쳐서 이게 질의 변화거든요. 질의 변화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체드윅이라고 해요. 체드윅 징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몇 주냐면 임신 6주경에 나타나요. 6주경에 질, 체리색, 체드윅 되셨죠? 자색, 체리색 되고 부드러워지는 거를 체드윅 징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체드윅 징후가 질의 변화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굿델 징후잖아요. 자,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질에도 이렇게 혈관이 많았는데 자궁에도요. 이렇게 질과 함께 우리 자궁 입구 있죠. 자궁 경부. 여기도 혈관이 많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자궁 경부가 어떻다면 얘가 부드러워집니다.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짐, 색깔은 됐고요.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진다 하는 거를 자궁 경부가 기읍이죠, 기읍. 그래서 굿델 징후, 굿델 징후. 이거는 임신 8주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신 6주경에 질이 자색, 체리색이 되고 부드러워지는 거는 체드윅징. 그리고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거 임신 8주경에 그거를 자궁 경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굿델 징후는 임신 8주경 자궁 경부의 변화예요. 질의 변화 아니고 관 아니고 유방 아니고 벽 아니고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이 돼요. 자궁 경부의 변화의 이름이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변화. 그래서 굿델 징후가 기역이니까 자궁 경부, 질은 체드윅, 질이 체리색, 자색되니까 체드윅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 한번 가볼까요? 25번은 아무래도 자궁출혈이죠. 자궁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위험한 상태고 이렇게 출혈이 심하네요. 자궁 쪽의 출혈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자궁의 출혈로 인해서 질출혈, 이렇게 바깥으로 계속 출혈이 나오고 있죠. 바깥으로도 이제 출혈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면은 문제가 될 거고요. 임신 중에는 이렇게 출혈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계속 이 출혈이 지속되고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적으로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쇼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자궁출혈, 질출혈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산모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선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간호사한테 보고를 하죠. 가장 우리 어떤 사건, 사고, 이벤트 이런 계속 자궁출혈이 멈추지 않다고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죠. 어떤 사건, 사고는 이벤트가 생긴 건데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 이벤트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보고한다? 간호사한테 보고합니다. 근데 그냥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될까요? 계속 출혈이 심한 사람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이 출혈이 심할 때 응급처치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준다? 하지 상승. 다리를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리 쪽에 하대 정맥을 통해서 지금 계속 출혈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올려서 그 발끝으로 간 이 혈액을 빨리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그래야지 쇼크를 예방하는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하지 상승하는 거를 골반을 올린다고 해서 골반 고위. 이 용어도 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쇼크를 예방한다 해서 쇼크 체위. 그리고 이거 전문 용어가 있죠. T 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라고 또 우리가 이름 붙여지죠. 누워서 다리를 올려주는 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변형된 트렌델렌부르크죠. 누워서 골반 올려주는 골반 고위. 그거를 취하고 다리 먼저 올리고 간호사한테 보고하는 거.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간호이자 처치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즉시 다리를 올리고 간호사한테 보고하는 거 정답이에요. 5번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이 문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 골라야 돼요. 경련, 사실은 경련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이거는 뭐 우리가 욕창 예방하는 걸까요? 이것도 아니고 수혈 대비하는 건 맞지만 가장 먼저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젖어있는 시트 갈아주고 이것도 나중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빨리 즉시 다리 올려주고 간호사한테 보고하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 치매 환자가 엄청 심한 욕설을 하면서 파괴적 행동을 하네요. 되게 문제 행동을 하고 있죠. 자, 치매 환자가 이런 파괴적 행동, 문제 행동을 하는 게 지금 정신과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환자가 어떤 상태냐면 치매 환자가 굉장히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때 이런 문제 행동이 되게 심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우리 치매 환자분을 대할 때 어떤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항상 시키지 말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치매 간호의 핵심은 혼란시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혼란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을 대할 때는 우선 지시, 명령, 뭐 비난 이런 거 안 돼요. 그리고 환자 말이 좀 논리적이지 못한 말을 하더라도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리고 또 제일 안 좋은 게 불규칙적인 거죠. 불규칙적인 것은 최악입니다. 항상 생활 태도도 규칙적으로, 뭐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장소도 계속 그대로, 식사하는 식기조차 그대로, 그쵸? 계속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안 좋은 게 이사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환경 변화가 큰 것들 있죠. 치매 환자분들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 자, 지금처럼 되게 파괴적 행동을 할 때 한번 1번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답을 어떤 것을 고르시면 되냐면 조금 더 능글능글하게 대하는 거 있죠. 유연유연하고 능글능글 대하는 게 정답일 거고요. 막 명령을 한다든지 혼을 내는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절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좀 잘못됐어요. 지금 뭐 반응을 안 보이면 이거는 또 잘못된 거죠. 어떠한 행동을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좀 적합하지 못합니다. 2번 재킷 보호대 이런 걸로 억제한다. 이거는 엄청 최고의 수단이고 웬만해서는 이 보호대를 적용하는 건 안 됩니다. 최고의 수단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난하면서 규제한다. 우선은 비난, 이런 것들은 더 혼란시킨다고 했어요. 4번, 여유를 두면서, 여유, 되게 능글능글하죠? 치매 환자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린다. 이런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는 환기 방법은 이 문제 행동을 잡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부른다든지, 예전 노래, 예전 이야기 좋아한다 그랬죠? 과거 기억이 굉장히 잘 나기 때문에, 뭐, 좋아하는 고향 이야기, 뭐,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든지,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됩니다. 능글능글하죠? 5번째,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혼자 있는 건 위험해요. 혼자 두거나 그런 건 아니고 차라리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끔 자극은 주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반응 안 보이면 더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한다는 표현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좀 자상하고 좀 따뜻하게 배려 있게 행동을 해주는 게 우리가 좀 더 전문인답게 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돌리는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